중학교 1학년 미래엔 유과 본문입니다. 지난 4과에서 배웠던 내용을 간단히만 좀 복습하겠습니다. 동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동사는 주어의 수나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뀐다라고 했었죠. 그 일정하게 모양이 바뀌는 구속을 받고 제한을 받는 이런 동사를 일컬어서 정형동사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오긴 했지만 모양이 바뀌지 않는 그런 동사가 있다라고 했었죠. 이것을 이름하여 비정형동사라고 불렀습니다. 비정형동사를 다른 말로는 준동사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비정형동사라는 말이나 준동사라는 말이나 결국은 같은 대상을 말하는 것인데, 비정형동사라는 말은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형태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고, 또 준동사라고 하는 말은 기능적으로 완전히 동사는 아니고 동사의 성질과 다른 품사의 성질을 함께 가진 것이다 라고 해서 준동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정형동사와 준동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사, 두 번째는 동명사, 그리고 세 번째가 분사였습니다. 지난 4과에서는 이 동명사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었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비정형동사이고 모양이 바뀌지 않고 일정한 형태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서 부정사는 동사 원형의 모양을 가지는 것이고,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분사는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있는데 역시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가 ing가 붙은 모양이고 과거 분사는 동사에다가 ed가 붙은 모양입니다. 물론 불규칙 변화하는 그런 동사들일 때는 다른 모양을 가지겠죠. 그리고 이런 준동사들은 동사 이외의 나머지 품사의 속성을 함께 가진다라고 했는데, 동명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동명사는 동사의 속성과 명사의 속성을 함께 가지는 것이다 라고 했었고, 또 분사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나중에 2학년이 되면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 분사는 동사의 속성과 함께 형용사의 속성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과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정사입니다. 부정사를 영어로는 infinitive라고 부릅니다. 근데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부정사를 설명을 할 때 왜 이름이 부정사냐라고 했을 때 부정, 정해져 있지 않다,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부정사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영어 이름 infinitive를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서 infinitive라고 하는 말은 무한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사가 때로는 명사가 됐다가 때로는 형용사가 됐다가 때로는 부사가 됐다가 문장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되고 또 무한하게 쓰인다 라고 해서 이름이 infinitive다 라는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사를 일컫는 이 infinitive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어원적으로 따져보자면 여기에 있는 in이라고 하는 접두에 finite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in이 붙으면 반대말을 만들죠. 그래서 not이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뒤에는 finite라고 하는 말이 살짝 숨어 있습니다. finite라는 말은 우리가 예전에 정형동사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정형동사를 finite verb라고 불렀죠. 그렇다는 말은 infinitive라고 하는 말은 finite verb가 아니다, 즉 정형동사가 아닌 것이다, 이 말이 파생되어서 infinitive라는 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부정사가 품고 있는 원래 뜻은 부정형동사, 즉 정형동사가 아닌 것이다 라고 해서 이름이 부정사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동명사나 분사는 모양 자체가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한눈에 이것이 동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부정사는 동사 원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동사랑 굉장히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굉장히 많은 부정사는 이것이 동사가 아니라 부정사이다 라는 것을 굳이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to가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to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물론 to가 붙어 있지 않고 동사 원형을 바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원형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원형 부정사에 대해서는 2학년 때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이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주로 to가 붙어 있는 부정사, 그래서 이것을 to 부정사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 원형의 모양이 보이더라도 앞에 to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 그리고 그 준동사 중에서도 to 부정사이다라는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비정형 동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어의 인칭이 바뀌거나 수가 바뀌더라도 이 to 부정사의 모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제가 과거가 되더라도 역시 이 to 부정사의 모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정사도 준동사 중에 하나이니까 동사의 성질과 함께 다른 품사의 성질을 함께 가지겠죠.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to 부정사는 동사의 성질과 함께 명사의 성질을 함께 가지기도 하고 형용사의 성질을 함께 가지기도 하고 또 부사의 성질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문장 속에서 명사의 성질을 가진 겁니까? 형용사의 성질입니까? 아니면 부사의 성질입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중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앞으로 다양한 쓰임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인데 오늘 유가 부분에서는 명사의 성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본문 속에서 to가 붙어 있는 이 부정사를 보게 되면 이것이 부정사다라는 것을 일단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그것이 문장 속에서 동사의 성질과 함께 명사의 성질을 함께 가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정도 기본 개념을 잡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부정사를 찾아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Who do I wanna be? 나는 누구이기를 원합니까? 즉,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물음표가 붙어 있으니까 의문문이죠. 본문에서 비슷한 문장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My teacher told us about tomorrow's presentation. 우리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told는 tell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무엇에 관해서 얘기를 했냐면 내일의 발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동사의 과거형을 보면 이것이 과거 시제다라는 것이 좀 익숙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 시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He asked us,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그는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그는 우리 학교 선생님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이겠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When you grow up, 여러분들이 자랐을 때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장래 희망이 뭡니까? 라는 질문들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받죠? 자,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우리 좀 전에 배웠었던 부정사가 보이죠? 여기에 있는 to에다가 동사 원형이 붙어 있는 이런 모양, 이것을 이름하여 to 부정사라고 불렀죠?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기를 to 부정사는 준동사 중에 하나인데 동사의 성질과 함께 명사의 성질이나 형용사의 성질이나 부사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이다 라고 했고 오늘 보고 있는 이 to 부정사는 특히 명사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명사의 성질을 가지는지 한번 봅시다. 바로 앞에 want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죠? 그리고 you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이 want라고 하는 동사는 동사 중에서도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목적어가 바로 뒤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뒤에 있는 이 부분, 이 to be 부분이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했을 때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무엇이 되는 것을 원합니까? 라고 해서 뭐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처럼 명사처럼 해석되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해석을 했을 때 마치 명사처럼 해석되는 거 그리고 완전히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느낌과 명사의 느낌이 함께 들어있는 이런 것을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즉 투부정사가 명사적인 성질로 쓰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예전에 사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동명사라고 하는 것도 명사적인 성질을 가지는 거니까 이 자리를 to be라고 하지 않고 being이라고 하는 동명사를 쓰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것은 안 됩니다. being이라고 하는 것도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같이 명사처럼 해석되긴 하지만 want라고 하는 동사는 특이하게도 바로 뒤에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는 허용하지 않고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동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어떤 동사 뒤에는 to 부정사, 어떤 동사 뒤에는 동명사가 오는지 이것이 문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사는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둘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동사도 있고 또 둘 다 취하더라도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동사들도 있고 그래서 동사의 세계가 참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학교 2학년 때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want라고 하는 동사는 바로 뒤에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처럼 명사처럼 해석되는 덩어리이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원의 두 번째 핵심 문법이 등장해서 이것도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문장에서 가운데 있는 이 when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when은 왼쪽에 있는 주어 동사 들어있는 절과 그리고 오른쪽에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절, 이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을 문법 용어로 접속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when의 뜻은 뭐뭐뭐 할 때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던 접속사는 and라든지 or이라든지 but이라든지 또 so 같은 이런 접속사들이 있었고 이 접속사들도 절과 절을 연결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런 접속사들은 절과 절뿐만 아니라 구와 구를 연결할 수도 있었고 또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접속사들을 이름하여 등위 접속사라고 불렀죠. 여기서 등위라는 말은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왼쪽에 있는 덩어리와 오른쪽에 있는 덩어리가 문법적으로 동일한 성질, 동일한 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덩어리를 연결해주는 접속사이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라고 불렀습니다. 등위 접속사는 접속사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면 등위 접속사 말고 다른 접속사의 종류도 있겠죠? 그 접속사의 이름이 바로 종속 접속사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접속사 when이 가장 대표적인 종속 접속사의 예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런 종속 접속사는 왼쪽에 있는 절과 오른쪽에 있는 절을 연결해 준다라는 점에서는 등위 접속사하고 똑같긴 한데 이런 종속 접속사는 구나 단어를 연결하지는 못합니다.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것이다 라는 것만 기억합시다. 그런데 등위 접속사와 다른 부분은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절과 절은 왼쪽에 있는 절과 오른쪽에 있는 절이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생략할 수 없죠. 반면 종속 접속사가 연결하는 절과 절은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왼쪽에 있는 이 절을 주절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절을 종속절이라고 부릅니다. 주절을 영어로는 main clause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속절은 dependent clause라고 부릅니다. 이름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dependent라는 말은 의존하는 이란 뜻이죠. 주절이 있고 이 주절에 의존하고 있는 절, 그래서 이것을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주절이 중요한 절이라고 한다면 종속절은 좀 부수적인 덧붙여진 느낌의 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절과 절은 둘 다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종속 접속사가 연결하는 절은 하나는 더 중요한 절이고 하나는 덜 중요한 절인 겁니다. 그래서 주절에다가 종속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접속사, 그래서 이런 접속사를 종속 접속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절과 오른쪽에 있는 절이 동등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단적인 예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when부터 바로 뒤에 있는 절 전체를 통째로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절은 이것만 가지고도 독립적인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도 완전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서 문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덩어리입니다. 반면 이런 종속절은 독립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항상 주절에 의존해야만 되는 그런 절입니다. 문법 이름이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절과 종속절을 볼 때 주와 종이라는 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종 관계다라고 하면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종인 것이죠. 중요한 절이 주절이고 덜 중요한 절이 종속절이다. 그리고 이런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바로 종속 접속사이다. 그리고 종속 접속사에는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빙산의 일각이 불과한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보고 있습니다. 종속 접속사 when은 뭐뭐뭐뭐 할 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던 문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자랐을 때 여러분은 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죠.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when은 접속사 중에서도 종속 접속사라고 부르면 훨씬 더 좋겠죠. 어디가 주절이고 어디가 종속절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죠. 접속사가 붙어있는 바로 뒤에 절, 이것이 종속절이고 접속사가 붙어있지 않은 앞에 있는 절, 이것이 주절입니다. 그래서 when부터 grow up까지를 통째로 없애버린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What do you want to be? 이것만 가지고도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거 하나, when you grow up 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는 종속절이라고 했는데 이 덩어리를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통째로 자리를 옮겨서 문장 맨 앞으로, 특히 주절 앞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when you grow up, what do you want to be? 하고 물음표를 붙이는 이런 문장 구조도 가능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속절을 나중에 우리 부사절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중학교 1학년인 여러분들은 부사절까지는 몰라도 상관없겠고 이 when이라는 것이 접속사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등위 접속사와는 달리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해주는 종속 접속사이다 라는 정도까지만 말할 수 있어도 충분합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보는 문장들은 문장 길이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문장 속에 접속사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얘기겠죠. 접속사를 붙이고 붙여서 문장의 길이를 늘리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다양한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 문법에서는 접속사가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3학년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접속사의 세계를 만나게 될 겁니다. I said to myself, oh no, not again. What do I want to be? I have no idea. 나는 말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Oh no, not again 이런 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보통은 짜증 섞인 그런 불만의 목소리를 얘기할 때 또 시작이네. 또 제발 좀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말이 not again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not again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냐고요? I have no idea는 생각이 없다라는 말도 있고 모르겠다, I don't know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문장 속에도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to에다가 부정사가 붙어있는 이 to 부정사가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to 부정사를 보는 순간 이것이 to 부정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to 부정사가 어떤 품사의 속성을 함께 가지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죠.
바로 앞에 want라는 동사가 보이고 이 want는 무엇을 원하다, 즉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입니다. 타동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뒤에 있는 이 to be 부분은 목적어 자리입니다. 을 이런 뜻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비동사는 크게 두 가지 뜻인데요. 뭐뭐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뜻도 되고 또 있다 라고 하는 존재의 뜻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방금 여기서는 뭐뭐이다 라는 뜻으로 봅시다. 그러면 문자 그대로 보면 나는 무엇이기를 원하냐, 즉 뭐가 되고 싶냐 라는 말이 있죠. 근데 방금 이 문장 속에서는 want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기 또는 뭐뭐뭐인 것처럼 명사처럼 해석되죠. 동사의 느낌과 명사의 느낌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투부정사는 명사처럼 쓰인 것이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 단어는 핵심 문법은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myself도 함께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대명사에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대명사가 인칭 대명사라는 것이 있었죠. 여기 있는 I 같은 것이 대표적인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인칭 대명사와 다른 비인칭 대명사라는 것도 사과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myself 같은 이런 대명사를 문법용어로 재귀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한자말인데요. 이 재귀라는 말은 다시 돌아온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문장의 주어는 I이죠. I가 주어인데 주어가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그 동작이 바로 뒤에 나올 텐데 그 행위의 결과가 주어에게로 다시 돌아올 때, 그 동작의 영향이 다시 그 주어에게로 돌아올 때, 이럴 때 사용하는 특별한 대명사가 재귀 대명사입니다. 자, 방금 이 문장 속에서는 주어가 I이죠. 그리고 그 I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한 대상이 본인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때 쓰는 재기대명사는 myself입니다. 모든 인칭대명사는 다 재기대명사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칭대명사 공부할 때 1인칭, 2인칭, 3인칭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러면 각 인칭에 대해서 재기대명사의 모양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쓴 것처럼 myself는 I라는 인칭 대명사의 재기대명사이고 ourselves는 we의 재기대명사이겠죠. 그리고 2인칭에서 you의 재기대명사는 yourself이고 복수의 you는 yourselves입니다. 복수의 you는 너희들이란 뜻이죠. 그리고 3인칭에서 단수인 he의 재기대명사는 himself, she의 재기대명사는 herself, 그리고 it의 재기대명사는 itself입니다. 그리고 복수인 they의 재기대명사는 themselves가 됩니다. 보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단수형은 전부 self가 들어가고 복수형은 selves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양상으로 재기대명사를 구분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문장에서 self나 selves가 들어있는 단어를 보면 그것이 재기대명사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 재기대명사는 주어의 행동이 다시 본인 주어에게로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사용하는 대명사이다.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이라고 하는 주어가 있고 다치게 했다라고 하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다치게 했냐면 자기 자신을 다치게 했다라는 말을 쓰고 싶을 때 이때 빈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알맞은 말은 그렇죠. himself라고 써야 되겠죠.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고 나서 enjoy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즐겁게 했다라고 쓰고 싶을 때 이때 들어가는 말이 myself이겠죠.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재기대명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년이 되면 이 재기대명사에도 용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재기용법이다, 강조용법이다 이런 것도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각 인칭별 인칭대명사에 대해서 재기대명사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라는 말은 혼잣말을 했다 라는 뜻이겠죠. At home, I asked my family about their dream job. 집에서 나는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에 관해서 물었냐면 그들의 dream job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dream job은 말 그대로 꿈꾸던 직업, 장래희망을 말하겠죠. 우리 가족들은 각각 장래희망이 뭔지 그리고 꿈꾸던 직업들이 뭔지에 관해서 물었다라는 말입니다. Dad said, well, I wanted to be an astronaut when I was young. 아빠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첫머리에 있는 이 well은 품사가 참 다양합니다. 형용사 well로 쓰면 건강한 이란 뜻이 있고 또 부사 well을 쓰게 되면 잘, 좋게, 제대로, 완전히 이런 뜻이 있죠. 근데 방금 여기서는 형용사도 아니고 부사도 아니고 감탄사 well이죠. 감탄사로 쓰면 글쎄, well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원했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 됐죠. to에다가 부정사가 붙어있는 투부정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투부정사는 want라는 타동사, 그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봐도 우주비행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해서 명사처럼 해석되죠. 그러면 이때 투부정사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자, 우주비행사가 되기를 원했다라고 했는데 언제냐면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때 when의 이름도 말할 수 있겠죠? 이때 when은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접속사 중에서도 등위 접속사가 아니라 종속 접속사라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when 앞부분이 주절이고 when 뒷부분이 종속절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when부터 I was young까지 이 부분을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도 가능하고 또 통째로 자리를 바꿔서 주절 앞으로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when I was young, I wanted to be an astronaut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뭐뭐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면 되니까 나는 어렸을 때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었다라는 말이겠죠. I wanted to travel to the moon. 나는 원했습니다. 오늘 여러 차례 반복되는 문법입니다. to 부정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to 부정사는 동사 want 바로 뒤에 목적어 자리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봐도 여행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여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명사처럼 해석되는 명사적 용법입니다. 이제 몇 차례 반복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to 부정사를 보면 이것이 to 부정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to 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라고 한 방에 말할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나는 달에 여행 가기를 원했다 이지만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자면 나는 달로 여행 가고 싶었다 라는 말이겠죠. When I grow up, I'm going to be a robot designer, said my big sister Angela. 내가 자랐을 때 나는 로봇 디자이너가 될 겁니다. 라고 우리 누나 안젤라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 속에 있는 이 when도 이제 여러 차례 등장했으니까 친숙하죠?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when은 뭐뭐뭐 할 때라고 했으니까 내가 자랐을 때 나는 로봇 디자이너가 될 겁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접속사는 그냥 접속사가 아니라 종속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 속에서 주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접속사가 붙어 있는 바로 그 뒷자리가 종속절이고 접속사가 붙어 있지 않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 절이 주절입니다. 그래서 접속사와 종속절은 항상 붙어 다니는 덩어리다 라고 이해하고 옮기더라도 통째로 옮겨야 된다는 걸 생각하십시다. 이 뒷부분에 있는 주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보입니다. 여기에 be going to 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죠? 여기 be는 비동사를 말합니다. 비동사와 going과 to가 합쳐진 이 한 덩어리가 문법용어로 조동사입니다. 조동사가 나왔으면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겠죠? 이때 be going to는 뭐뭐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의 뜻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전에 사과에서 배웠던 조동사 중에 will 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었죠? 그러면 이 문장을 I am going to 라고 쓰지 않고 I will be a robot designer 라고 쓰면 안 될까요? 이렇게 써도 나는 로봇 디자이너가 될 겁니다 라는 똑같은 뜻이 되거든요. 근데 영어에서 이렇게 be going to 라고 하는 조동사도 있고 will 이라는 조동사도 있고 두 가지 표현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약간 뜻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will 이라고 쓰게 되면 이것도 역시 미래를 나타내는 거긴 한데 즉석에서 이루어진 결정을 얘기할 때 will을 쓰고 be going to를 쓰게 되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할 때 be going to를 씁니다. 그래서 누나 안젤라가 로봇 디자이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결정해서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로봇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be going to를 쓰는 것이 맞고 즉석에서 결정해서 나 로봇 디자이너가 될래? 라고 할 때는 그때는 I will be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을 하더라도 조동사가 약간 의미가 다르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러분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러면 로봇 디자이너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주절은 미래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랐을 때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것도 미래 시간이겠죠? 미래에 자라면 로봇 디자이너가 되겠다라는 말이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 자리에도 I grow up이 아니라 I am going to grow up 또는 I will grow up 이라고 미래 시간을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아주 똘똘한 질문을 하는 학생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2학년이나 3학년 때 자세히 공부하게 되겠지만 이럴 때는 내용이 미래라 하더라도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그대로 씁니다. 특이하죠? 이상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이런 문장에서 주절에서 미래 시간을 표현을 했으면 종속절에서는 굳이
미래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 문법에서의 접근 방식입니다. 주절에서 미래를 표현하고 종속절에도 또 미래를 표현하면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주절이 미래로 표현했으니까 종속절은 당연히 미래의 의미가 어느 정도는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will grow up이나 I am going to grow up처럼 미래의 느낌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문법책을 보다 보면 2학년이나 3학년 때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현재로 표현한다 같은 그런 이상한 문법을 만나게 될 텐데 그것이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은 몰라도 상관없겠습니다. My little sister Sophie shouted, I'm going to be a superhero or a bird. 나의 여동생 소피가 말했습니다. 그냥 말한 게 아니라 shout한 거니까 소리치면서 말을 한 거죠. 나는 슈퍼히어로가 될 거야 또는 새가 될 거야 라고 우리 꼬마 소피가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이 자리에도 I'm going to 라고 하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숨어 있죠. 그리고 조동사 다음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니까 이 자리가 be가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or도 역시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웠던 용어로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등위 접속사는 왼쪽 오른쪽 문법적으로 동일한 성질을 연결해 주는 것이니까 왼쪽에 있는 superhero라는 명사와 오른쪽에 있는 bird라고 하는 명사를 연결해주는 접속사이죠. Dad asked me, what about you, Noah? What do you want to be? 아빠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What about you? 라는 말은 너는 어떠니? 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 how about 이라고 표현해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가족들한테 꿈이 뭐냐라고 물었으니까 이제 너는 어떠니? 노아 라고 아빠가 노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역시 이 자리에도 to 부정사가 들어있죠. want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I was stressed out. 나는 stressed라고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인데 여기에 out이라고 하는 부사를 덧붙여서 좀 더 강조하는 느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아주 심하다, 아주 지칠 정도다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out이라는 부사를 붙였습니다. I am tired 라고 하게 되면 나는 피곤한 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I'm tired out 이라고 또 부사를 붙이게 되면 아주 피곤합니다. 아주 지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Later, mom came home from work. 나중에 엄마가 왔습니다. 집으로 왔습니다. 일에서부터 왔다라는 얘기는 일터에서 왔다.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이겠죠. 방금 이 문장에서 mom의 m을 대문자로 쓰고 있죠. 엄마의 이름을 대신해서 부르는 호칭이기 때문에 마치 엄마의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Noah, is everything okay? She asked. 노아야, 모든 것이 괜찮니? 라고 엄마가 물었습니다. she는 엄마겠죠? 별일 없니? 뭐 특별한 일 없니? 라고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No, mom, something's wrong with me. I'm not going to be anything in the future. 아니요, 엄마. 엄마가 괜찮냐? 라고 물었으니까 그렇지 않다, 괜찮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뭔가가 잘못됐어요. 나한테는 뭔가가 잘못됐어요. 나한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미래에 어떤 것도 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죠. 방금 이 문장 속에도 be going to 라고 하는 조동사가 보입니다. 근데 not이 함께 결합되어 있으니까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정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anything은 어느 것, 어떤 것 정도로 보면 되니까 나는 미래에 어떤 것도 되지 않을 거예요. 누나도 꿈이 있고 여동생 소피도 꿈이 있는데 자기는 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될 것 같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What do you mean? She asked. 이때 mean은 의미하다, 뜻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너는 무엇을 뜻하니? 라는 말이니까 그게 무슨 말이니? 라는 뜻이겠죠. 엄마가 물었습니다. Everyone has a dream job, even Sophie does. And she's only 3, I cried. 모두가 dream job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직업이 있고 모두가 다 장래 희망이 있습니다. 이때 everyone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명사인데 everyone이면 당연히 한 명은 아니겠죠. 적어도 2명 이상일 텐데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이런 every가 들어간 단어들은 단수 취급합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바로 뒤에 동사가 has라는 3인칭 단수형을 쓰고 있죠. 심지어 소피도 그렇습니다. 여기 even 같은 말이 부사입니다. 심지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뜻밖이거나 예상치 못했던 그런 표현을 쓸 때 even을 씁니다. 심지어 꼬마인 소피도 꿈을 가지고 있다 라고 놀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she는 당연히 소피겠죠. 소피는 이제 겨우 오직 단지 3살일 뿐입니다. 이제 3살밖에 안 된 소피도 꿈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나만 꿈이 없다 라고 I cry 울부짖듯 얘기한 겁니다.
지나가는 문법이지만 요거도 하나 살짝 보고 갑시다. 여기에 Sophie does라고 할 때 이때 does는 동사이죠? 이 does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앞문장과 연결해서 보면 좋죠? 모두가 꿈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소피도 그렇다. 라고 할 때 이때 does는 소피도 꿈을 가지고 있다. 즉, has a dream job을 짧게 줄여서 쓴 표현이죠. 영어는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명사를 특히 많이 쓴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같은 동사 덩어리가 반복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has a dream job이라는 이 동사 덩어리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이때 does를 쓰는 건데 이때 쓴 이 does를 문법용어로는 대동사라고 부릅니다. 이때 대자는 대명사 할 때 그때 대자, 대신한다 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pro라고 씁니다. 그리고 동사를 우리가 영어로는 verb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proverb, 대동사라고 부릅니다. 물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몰라도 상관없는 용어입니다. Oh, Noah, I don't know my dream job. 그러니까 엄마가 말합니다. 노아야, 나도 내 드림 잡을 모른단다. 그랬더니 노아가 What? But you are grown up and you have a job, I said. 하지만 엄마는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른도 했으니까 그리고 직업도 있으니까 당연히 드림잡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건데 엄마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죠. That's right, but 그건 맞지만 하지만 하고 뒷말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노아가 끼어들어서 말합니다. And you take care of everyone, you have the answers to everything I went on. 이때 you는 전부 다 엄마이겠죠? take care of 라고 하는 말은 돌보다 라는 뜻입니다. 엄마는 모든 사람들을 돌봐주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대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 대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라고 나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went는 go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go는 그냥 가다인데 go on이라고 부사를 쓰게 되면 계속 이어가다, 쭉 하다 라는 뜻입니다. 가끔 우리 학생들이 on 같은 것을 보면 이것이 전치사인가요? 부사인가요?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전치사일 때는 반드시 뒤에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가 없으면 대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명사 같은 것들이 오면 그러면 전치사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사이겠죠? 방금 여기 on 뒤에는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 부사인 겁니다. You're always nice and you're not afraid of anything. 엄마는 항상 착하고 친절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not afraid. afraid는 두려워하는 이라는 뜻인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 대상을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전치사가 of이죠. 어떤 것도 엄마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Most of all, you're my mom. Most of all 이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특히 무엇보다도 엄마는 우리 엄마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Mom smiled and said, I hope you're right. I wanted to become that kind of person. 엄마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맞았으면 좋겠다. 네가 맞기를 바란다. The right는 맞다, 옳다, 그렇다 정도의 뜻으로 보면 되겠죠? 나는 원했단다. To become. 역시 이 자리에도 to become이라고 하는 to 부정사가 들어있죠? 바로 앞에 want라는 동사가 있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 뒤니까 목적어 자리이겠죠? 목적어 자리에서 을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니까 역시 이때도 명사적 용법이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할 때 되는 것, 되기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단다. 여기서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들이 얘기했었던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고 항상 친절하고 착하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겠죠?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단다. 자, 넘어가기 전에 재밌는 거 한번 보고 갑시다. 이번 단어는 핵심 문법은 아니니까 흘려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I hope you are right 라고 하는 이 문장 구조를 가만히 잘 보면 I가 주어이죠. 그리고 hope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또 뒤를 봤더니 you가 새로운 주어이고 a가 또 동사가 나왔죠. 한 개의 문장 속에 이렇게 주어동사가 두 번이 등장했네요. 그렇다면 앞에 거도 절이고 뒤에 거도 절인데 한 개의 문장 속에 이렇게 절이 두 번이 등장하면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생략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that 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웠던 그 문법 용어로 얘기하자면 이 that도 역시 접속사이겠죠? 그 접속사 중에서도 등위 접속사가 아니라 종속 접속사입니다. 종속 접속사 that에 대해서는 2학년 때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절과 절을 연결하는 이런 that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것을 접속사 중에서도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 접속사는 생략할 수도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Mom, you are already that kind of person. 엄마는 이미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라고 아들이 엄마에게 칭찬해주고 있죠. 그런 종류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착하고 모든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라고 엄마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Just then, 그때 바로 앞에 just라고 하는 부사가 붙었네요. 부사 just가 뜻이 참 많은데 바로 정도의 뜻으로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I had an idea. 나는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That's it. Thanks, mom. 여러분, that's it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문장 속에서는 바로 그거다, 맞다 이런 뜻으로 쓰였지만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설명을 잔뜩 하고 나서 that's it 이라고 하게 되면 설명이 여기까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끝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관계 속에서 굉장히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that's it 이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다. 이제 우리 관계 끝이다. 이런 뜻으로 쓸 때도 that's i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말이 that's it 입니다. 바로 그거다. 엄마 고마워요. 이때 thanks라고 하는 말은 문장이죠. 단어 한 개로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면 이것이 감탄사입니다. The next day I gave a presentation. 다음 날 나는 발표를 했습니다. 동사로 gave를 썼지만 발표를 주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발표를 했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같은 이런 표현을 할 때는 항상 정관사 더를 함께 붙여 썼습니다. 여기서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어떤 다음 날인지 충분히 알 수 있죠. What do I want to be when I grow up? I don't know. 무엇이 나는 되기를 원합니까? When I grow up은 내가 자랐을 때. 내가 자랐을 때 무엇이 되기를 원하나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배웠던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기 있는 투부정사는 동사 want의 목적어 자리이고 을로 해석되는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we는 접속사, 그 접속사 중에서도 종속 접속사입니다. 해석을 할 때 뭐뭐뭐 할 때로 해석되죠. Who do I want to be? I know that. 나는 누가 되고 싶나요? 뭐가 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가 되고 싶은지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겠죠. I want to be a caring person. 나는 원합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caring person이라고 할 때 이때 caring은 care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ing가 결합된 말입니다. care라고 하는 말은 동사로 쓰이면 상관하다, 배려하다, 돌보다 라는 뜻입니다. 배려하다 라는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해석하면 배려하는 이라는 뜻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문법을 총동을 해봅시다.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것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동명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현재 분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명사적인 느낌이 결합된 것이고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가 형용사적인 느낌이 결합된 겁니다. 방금 이 자리에서는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다면 형용사적인 속성에 더 가까운 거죠. 그렇다면 현재 분사 ing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to be라는 부정사는 want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이겠습니다. I want to help others. 나는 돕기를 원합니다. 돕는 것을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죠. 역시 want라는 동사 바로 뒤에 to 부정사가 나와 있고 그렇다면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적 용법의 부정사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others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때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모르죠. 사람들을 대신해서 쓴 말이니까 이것은 대명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명사는 특이하게도 누구인지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죠. 이런 것을 대명사 중에서도 부정대명사라고 부릅니다. 부정대명사라는 얘기는 특정하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I also want to be a brave person. 나는 또한 원합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용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역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to be였습니다. I want to try new things. 나는 원합니다. 시도하기를 원합니다. 역시 투부정사가 보이죠? want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투부정사 정말 많이 나오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기를 원합니다. try는 노력하다, 애쓰다, 힘쓰다 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뜻으로 시도하다, 시험하다,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방금 여기서는 새로운 것들이란 말이 이어지니까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다 라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Who do I want to be? 나는 누가 되기를 원하냐고요? I want to be me. 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to 부정사 to be 그리고 뒤에 있는 to be 둘 다 동일하게 want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겠죠? 지나가는 얘기긴 한데 여기에 want to라는 말이 영어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want to를 빨리 발음하면 wanna 정도로 발음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I want to be 라고 하지 않고 I wanna be 라고 발음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원어민들은 보통 그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wanna 라는 말을 들으면 아, 이것이 want to를 빨리 발음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 복습할 것이 참 많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비정형 동사, 다른 말로 준동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정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단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부정사 중에서도 특히 to가 붙어 있는 이 to 부정사가 이번 단원의 핵심이죠. 이 to 부정사가 문장 속에 들어가면 명사적인 용법이 되기도 하고 형용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또 부사처럼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원에서는 특히 명사처럼 쓰인 것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명사처럼 쓰였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문장 성분을 배웠으니까 문장 성분의 개념으로 주어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목적어 자리에 쓰이기도 하고 또 보어 자리에 쓸 수도 있는 것이 명사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했을 때 뭐뭐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뭐뭐 하기 처럼 명사의 느낌으로 해석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준동사는 부정사도 마찬가지지만 단독으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항상 문장 속에는 기본적으로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형동사라고 했죠. 그리고 이 정형동사가 나오고 나서 바로 그 뒤에 동사 비슷한 것을 한 번 더 쓰고 싶을 때 그때 쓰는 것이 준동사, 비정형동사입니다. 그리고 비정형동사 중에서 부정사를 쓸지 동명사를 쓸지 아니면 분사를 쓸지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는 앞에 있는 동사가 결정을 한다. 특히 오늘 봤었던 want라고 하는 동사는 바로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주로 취하는 동사이다. 2학년에도 이 부분을 연결해서 계속 공부하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법으로 접속사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배웠죠. 접속사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과 오늘 새롭게 배운 종속 접속사라는 것이 있더라. 그리고 그 종속 접속사도 종류가 참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종속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때 앞에 있는 절을 주절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절을 종속절이라고 한다. 그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해주는 이런 접속사를 종속 접속사라고 부른다. 오늘은 그 중에서 when에 대해서 다뤘죠. 종속 접속사도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앞으로 나올 때마다 이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복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어는 핵심 문법은 아니었지만 대명사에 대해서도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인칭 대명사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인칭 대명사가 주어가 됐을 때 그 주어가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의 영향이 본인에게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쓰는 대명사가 재귀 대명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self가 붙거나 selves가 붙는 그런 단어들이었죠. 그리고 우리 좀 전에 봤었던 부정대명사라는 것도 있었죠. 정해져 있지 않은 구체적이지 않은 대상을 지칭하는 대명사, 그런 대명사가 부정대명사였습니다.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것이 대명사라면 동사를 대신해서 쓰는 것은 대동사이겠죠. 간단한 퀴즈 하나 풀고 갑시다. 방금 선생님이 쓴 문장에서 그는 공원으로 갔습니다 하고 나서 그리고 그녀도 공원으로 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뭘까요? 같은 말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는 한 단어만 써도 충분합니다. 공원으로 갔다 라고 할 때 이 went라고 하는 것이 동사이죠. 이 동사를 대신해서 쓰는 대동사,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did로 쓰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대동사입니다. 문장을 훨씬 더 간결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노아처럼 여러분들도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시도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